안녕하세요. 미수다만의원 수영점 원장 박진선입니다. 한약 복용하고 난 후 설사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특히 설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을 복용했는데 설사가 더 심하게 나면 약을 잘못 처방했나 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약 복용하기를 중단했다거나 다 버렸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약 먹고 설사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글을 적어봅니다. 한약 먹고 설사한다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담적 때문에 위나 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분들에게 설사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약 복용 후 설사를 한다고 약 복용하기를 중단해버리면 잘 치료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니 사전에 미리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 진료를 이어갈 수 있기에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럼 한약 먹고 설사하는 것이 왜 좋은 반응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존재합니다. 교감신경은 전쟁, 사냥 등을 할 때 활성화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황일 때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이미지를 그리면 됩니다. 교감신경은 눈의 동공확대, 침 분비 억제, 심장 박동을 빠르게 위와 장 운동 억제, 소화액 분비 억제, 방광 이완 이런 작용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동공 축소, 침 분비 촉진, 심장 박동 느리게, 위와 장 운동 촉진, 소화액 분비 촉진, 방광 수축 이런 작용을 합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의 작용 중에 위와 장 운동 촉진과 억제가 보이지요. 교감, 부교감 신경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한의학에서 기울증 또는 합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의 경우 치료약을 복용하면 교감, 부교감 신경이 정상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담적 때문에 위와 장이 굳어서 잘 못 움직이는 분들은 담음, 식적, 담적을 치료하는 약 성분들이 부교감 신경과 관련된 한약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한약을 먹고 위와 장이 잘 움직이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설사를 하거나 대변이 물러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설사하는 증상 이외에도 땀이나 소변, 열감, 피로감,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약 처방은 주로 식물성 약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한약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쾌변을 보려고 사전자피 같은 섬유소 많은 한약재를 변비약으로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발효 성분을 추가하면 이 때문에 설사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 변비가 있는 분들은 설사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원을 찾은 분들이 이를 치료하려고 한약을 복용했는데 순간 설사가 심해지는 반응이 나타나니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치료를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약 설명서에 담적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땀, 대변, 소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두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의 정상화 과정에서 또는 섬유소를 복용해서 나타나는 설사 반응은 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 3일 정도 나타나다가 몸이 정상화되고 적응이 되면 설사는 멈춥니다. 하지만 복통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혀의 백태가 두껍게 생기거나 노란색 태로 변하거나 속쓰림이나 자결감이 나타나는 경우는 호전 반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복통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는 주관적인 느낌이니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통 혀의 상태가 어떤지, 배를 진찰했을 때 배에 굳어진 부위가 없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속쓰림 같은 점막 자극 증상이 없는지를 듣고 좋아지는 반응인지 나빠지는 반응인지를 판단을 합니다.